여러분 올해 가장 많이 찾아본 검색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 마지막 인터뷰. 올 한 해를 결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인이 많이 검색해본 단어를 통해서 2021년의 트렌드를 짚어보는 거죠. 트렌드 분석 전문가 오셨습니다. KBR 메타헬스랩의 민경중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마지막 인터뷰를 채우게 되셨어요. 영광입니다. 네. 2021년 한국인이 많이 찾아본 키워드 어떤 게 있나요? 올해 2021년을 혼돈 또는 공허한 상태를 이루는 카오스. 카오스. 그 알파벳 5글자 CHAOS. 네. 이걸 가지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하면 카오스다. 네네, 앞 글자를 따서 하나하나 좀 들어가 그렇습니다. 볼까요? 네. 먼저 C. C는 컬처. 컬처 또는 컨텐트 이걸 의미하고요. H는 헬스.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한 어떤 건강과 보건, 그리고 어나너머스, 즉 익명 속에 숨어 있는 이 카더라식 음모론, 예. 가짜 뉴스, 네.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와 그 선거 관련 검색어. 이걸 뭐 어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O는 기회를 뜻하는 opportunity. 네. 이 코로나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의 기회를, 또 누구에게는 정말 그 부족함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S는 security, 즉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사회 속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방어 기제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올 한 해 상징하는 단어들을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루룩 지나가서 하나하나 좀 곱씹어보죠. 예. 먼저 C. 컬처. 네, 국내를 넘어서 뭐 전 세계를 휩쓴 문화들 어떤 변화들이 보이셨어요? 하지 않았습니까? 뭐 작년에는 기생충이 있었지만 올해는 4월에 미나리를 들 수가 있고요. 예. 그 윤여정 배우가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배우로는 63년 만에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네, 네. 또 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올해 전 세계인이 구글에서 찾아본 TV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맞아요. 이 넷플릭스 순위가 집계되는 94개국 모두에서 한 번씩 1위를 차지했고요. 46일간 넷플릭스 TV쇼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라는 그 온 디맨드 서비스가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올해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비자 입장이었다면 올해는 우리가 생산자가 돼서 맞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다는 거, 이건 정말 올해 기억할 만한 변화네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작품들도 또 있습니다. 예. 4개가 10대 넷플릭스 프로그램에 들었는데 뭐 있어요? 지옥, 그리고 지옥. 국내 탈영병 문제를 다룬 DP, DP. 또 이 경찰 드라마 마이네임. 이건 뭐 매우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셈이고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는 그 문을 열었는데 돈은, 제주는 우리가 부렸는데 돈은 넷플릭스가 불었죠. 그거는 좀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냐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TV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몰아보는 행위를 빈지 왓칭이라고 합니다. 빈지라는 것은 폭식을 뜻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켜본다는 워칭. 예. 그런데 바로 그 빈지 워칭의 수혜를 한국 드라마들이 가장 많이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컨텐츠에서는 뭐 BTS, 네. 뭐 빌보드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한국 문화 콘텐츠가 그래서 2021년에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빌보드 차트 하면 뭐 저희 같은 꼰대 세대는 꼰대라고 스스로를 인정해 버리시는 쿨한 꼰대. 그게 또 콘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근데 어쨌든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넘사벽 빌보드를 넘었다는 거, 이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카오스의 두 번째 글자 H. H는 아까 헬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네이버에서 코로나19가 최대 검색어였지만 올해는 각각 코로나 라이브가 6위, 코로나 확진자라는 단어가 7위로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네. 매우 낯설었던 작년과는 달리 어느 정도 코로나의 무뎌진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작년보다 코로나란 키워드는 뒤로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구글 검색어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 이야기 2위, 트위터에서는 2년 연속 트윗 1위를 차지해서 백신. 여전히 건강정보 관련 검색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네.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등 변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전망조차도 갈팡질팡하면서 이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최고 권위자 앤서니 파우치, 네.
그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그동의 발언들이 사실 검색해 보면 아주 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올해 봄에 해결된다, 가을에 한다. 그러다 요즘에는 내년도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 나오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위드 코로나로 그 11월에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푸는 바람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강화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서의 점수를 좀 까먹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A예요. A. 아까 네. anonymous, 예. 익명성, 익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정권이 방역 책임에 실패했다는 걸로 책임을 지고 정권이 바뀌거나 뭐 대통령이나 총리 자리를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금 익명성,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그 뭐 정치에 대한 혐오와 환멸의 단계까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일부 유튜버들은 익명성에 기반을 둔 부정확한 제보로 폭로전을 펼치고 정치인들은 이를 받아서 스피커 역할, 그리고 레거시 언론들은 입맛대로 보도하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 행정학과 이석환 교수는 코로나 발병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정부라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게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직을 만들고 세금을 더 걷었는데 네. 여전히 이 정부는 시민들이 기대하던 성과와 결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정부에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이 대목을 내년에 대선을 앞둔 두 후보자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정부에 대한 불신, 또 뭐 언론에 대한 불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카더라 뉴스, 네. 익명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많이 검색이 되고 예. 사회를 더 혼란하게, 그렇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악순환이네요. 그렇습니다. 악순환. 그리고 또 국제뉴스와 관련한 검색어에서 주목할 키워드가 미얀마, 탈레반 여성, 홍콩입니다. 지금 뭐 쿠데타 발발 11개월째인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을 군부가 살해하고 있고 네. 또 탈레반 정권 아래 여성과 아동의 탄압, 또 홍콩의 민주 언론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의 키워드 네 번째는 카오스의 O예요. 기회죠, 기회. Opportunity. 누구나 올해 돈을 버는 기회였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김혜정 앵커? 아니 올해는 다들 먹고 사는 거가 힘들었고 뭐 취직 자리 없고 돈하고는 거리 먼 올 한 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틈새를 비집고 부동산이나 코인 이런 걸로 이제 주식 대박을 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부의 불평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 모바일 3위 검색어가 특이하게도 삼성전자거든요. 네이버로 따로 떼서 봤을 때 올 한 해 제일 많이 검색한 3위가 삼성. 작년에는 그런데 8위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식 열풍에 편성한 주주들의 관심사가 몰려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인구가 최초로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에 570만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올 1월에 9만 6천 원대에서 출발했는데 어제 7만 8,300원에 그쳐서 10만 전자, 9만 전자 했는데 주린이, 그러니까 주식 어린이들이 아주 크게 실망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또 구글에서도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검색어가 4위, 비트코인이 5위에 올랐고요. 이런 것도 이제 코인이라든가 이런 광풍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코인과 관련해서는 뭐 이 주식과 달리 24시간 장이 열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코인 시세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코인 좀비, 그다음에 코인 부자, 그리고 한국의 그 거래 암호화폐 시세가 좀 외국보다 높으니까 김치 프리미엄 이런 신조어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코인 시장은 뭐 이게 장이 24시간 돌아가니까 한 번 빠진 분들은 좀비 얘기 할 만하더라고요. 눈이 퀭하게. 자, 올해의 키워드 마지막은 C입니다. Security, 안전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쿠팡이라는 단어가 네이버 검색어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택근무와 이 자가격리가 반복되면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쇼핑 이용하는 거,
그래서 지금 쿠팡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아. 이건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식재료부터 모든 뭐 기저귀 같은 것을 배달받으면서 이 세대가 커갔을 때는 가장 많이 듣는 어릴 때 얘기가 쿠팡이라는 얘기라거든요. 이거 앞으로 그러면 유통혁명이 어떻게 혁명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 뭐 유통업체 관계자들도 아주 두렵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꼭 있습니다. 쿠팡만이 아니라 쿠팡으로 상징되는 이 온라인 쇼핑.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노동자들이 현재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좋을 줄 알았는데 육아와 가사 업무를 집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오히려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번아웃돼서 사표를 내다 보니까 회사들이 어떻게 근로자들을 다룰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네이버 라인이 얼마 전에 200명을 그 디자이너를 뽑았는데 예. 평생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회사에 안 나와도 좋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데도 있고요. 또 남해나 제주의 관광지에 아주 숲속에 좋은 곳에 예. 일과 휴가를 겸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워킹 버케이션 이런 것들의 사업들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키워드들 쭉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내년 이날이 돼서 네. 2022년 검색어를 쭉 결산할 때는 뭐 여행, 취업 대박 이런 검색어 좀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다 끝나고 여행지 어디 갈까 이런 거 검색하는 행복한 꿈 한번 꿔봅니다. 저도 오늘 미국에 출장을 가는데 네. 뭐 자가격리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꿈을 좀 실현해 보자는 거죠. 예, 민경수 소장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올해 키워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